박근혜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높은 실업률과 불균형 성장의 해결 방안으로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구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1단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키로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황동석입니다.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조민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66포인트, 0.19% 오른 1955.3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강한 순매수를 보이면서 장중한 때 196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4,6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견인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500억 원, 2,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339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운송장비 업종이 1.53% 상승했고 기계와 의료정밀, 운수창고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의약품과 종이목재, 음식료품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기아차가 3.03% 올랐고 임단협 잠정 합의에 이른 현대차가 2.66%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모비스도 0.71%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에 3.73% 떨어지며 이틀째 약세를 보였고 SK텔레콤과 KB금융 등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29포인트, 0.81% 내린 523.7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동반 매수했던 기관과 외국인들이 엇갈린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원인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1950포인트를 넘어서자 그동안 지수 상승을 함께 견인해왔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엇갈린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은 매도 우위로 돌아선 반면 외국인은 지수에 대한 부담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공격적으로 사자 주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6일 코스피 지수는 11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순매수 랠리 덕분에 1961.71포인트까지 오르며 장중한 때 1960선을 돌파했지만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연일 매수 우위를 기록하며 외국인과 함께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기관은 전날 1,137억 원을 팔며 순매도로 전환한 데 이어 이날에는 매도 규모를 800억 원가량 늘렸습니다. 실제로 연기금만 624억 원 순매수로 매수 랠리를 이어갔을 뿐 투신과 금융투자, 보험, 은행 등은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투신권의 매도세에 대해 펀드 환매 수요 탓이라고 분석합니다. 펀드 투자자들이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상단인 1950선에 근접하자 환매를 요청해 매도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조병현 동양증권연구원은 개인의 투자 심리와 밀접한 투신권의 경우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지 않으면 추세적인 매수에 나서기는 어렵다며 코스피 지수 하단이 1900대에 안착했다는 확신이 들어야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펀드 자금 유입이 늘어나 공격적인 매수에 다시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들이 매수하는 업종도 차이가 있다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은 투자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세력은 코스피 지수 상승 랠리가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운수장비와 금융, 화학, 철강, 전기가스 등 대부분의 업종을 함께 사들였습니다. 두 세력 간 차이가 나는 업종은 전기전자와 증권, 통신, 비금속 등 4개 업종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틀 동안은 기존의 매도 우위를 보였던 업종 외에도 전기가스와 보험, 운수창고, 금융, 의약품 등의 업종들을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의약품, 섬유의복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순매수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등 IT 및 자동차 종목을 가장 많이 담았지만 기관은 현대제철과 LG화학,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이외의 종목을 고루 담았습니다. 특히 기관이 많이 판 종목은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 IT 관련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해 외국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지영 한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기관은 그동안 IT와 자동차 업종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 부문은 줄이고 글로벌 경기 회복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고 이달 중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스케줄을 지켜보려는 관망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G20 정상회의에서 지구촌 경제의 높은 실업률과 불균형 성장의 해결 방안으로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구현을 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주제로 열린 선도 발언을 통해 전체 시장경제 내 구조적 결함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선도 발언은 의장국인 러시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박 대통령은 글로벌 주요국 정상을 상대로 창조경제와 공정한 시장 등 박근혜 노믹스를 설파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세계 각국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와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시장의 경쟁 질서와 거래 관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지 아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1단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양국은 협상에서 품목수 90%, 수입액 85%의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으며 본격적인 품목별 2단계 협상은 11월과 12월에 개시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5일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양국이 협상 기본 지침에 합의해 작년 5월 개시된 1단계 협상을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등 전 분야에 걸쳐 협정문과 시장 개방 양호안을 놓고 본격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양국은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등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특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은 후쿠시마를 비롯해 이바라키와 군마현 등이며 이번 조치로 이 지역 수산물들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며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불확실하고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첫날 이 같은 뜻을 표했습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G20 정상회의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나사를 망치지 않으려면 지나치게 조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양적 완화 축소가 합리적 한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실업률 6.5% 이하, 인플레율 2.5% 이하 목표를 달성하려면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해왔다며 현 경제 상황을 볼 때 미국은 이 같은 지표에 도달했고 값싼 자본의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금융기금은 미국 연준이 이달부터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을 101일 만에 잠정 합의하고 오늘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는 오전 7시 주간 1조가 출근해 조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당초 오늘 6시간 부분 파업을 하고 본사 상경투쟁을 하기로 했지만 어제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임금 기본급 대비 5.14% 인상과 성과급 350% 플러스 500만 원 지급, 사업 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 원 지급 등입니다. 막판 쟁점이던 노조 간부 고소고발과 손배소 철회는 추후 논의키로 하고 정년 61세로의 연장은 현행 60세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5만 대를 만들지 못해 1조 225억 원의 생산 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 전체 조합원 4만 6천여 명을 상대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사상 처음으로 가장 많이 거래된 통화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지난 3년간 외환거래 규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안화가 가장 많이 거래된 통화 순위에서 9위에 올랐습니다. 위안화의 외환거래 순위는 2010년 17위에 그쳤으나 3년 만에 9위로 약진했습니다. 위안화의 하루 평균 거래량도 2010년에는 340억 달러 규모에 머물렀으나 올해 1200억 달러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멕시코의 페소화도 8위를 기록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외환거래 순위는 미국 달러가 1위를 유지했으며 유로와 일본엔 등의 순위였습니다. 많은 적자를 내던 저축은행들이 지주 계열사에 편입하면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신무경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과거 부실 저축은행들이 지주사에 편입되면서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저축은행들입니까? 예, 우리금융저축은행, BS저축은행, 아주저축은행 이 세 곳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세 곳은 우리금융그룹, BS금융그룹, 아주그룹 등이 과거 부실저축은행들을 인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인수 2, 3년 남짓한 시간이 지난 지금 과거의 부실을 털어내고 이제는 내년이 기다려지는 튼실한 저축은행이 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해도 236억 원의 순손실을 보는 등 회생이 가능할까 의심스러울 정도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우리금융저축은행이 IFRS 회계 기준 8억 원, BS저축은행이 57억 원, 아주저축은행이 K기업 기준 10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정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이 다른 80여 개 저축은행에 비해서 돋보이는 점이 있습니까? 예, 가장 돋보이는 차이점은 이들 세 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 인수 직후 부실자산을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줄였다는 점입니다. 여신 건전성 분류 기준은 크게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가지 기준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고정부터 추정손실까지를 고정이야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보통 NPL, 즉 무수익자산 혹은 부실채권 등으로 부르는데요. 이 비중이 많을수록 건전성이 나쁜 저축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 저축은행 모두 부실저축은행을 떠안은 뒤 제일 먼저 실시했던 부분이 바로 이 무수익자산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경우 작년 말까지만 해도 21%였던 무수익자산 비중을 올 상반기 18%대로 낮췄습니다. 아주저축은행은 2011년 말에 40%였던 무수익자산 비중을 올 상반기 14%로 낮췄습니다. BS저축은행은 800억 원 규모였던 무수익자산을 6월 말 기준 86억 원으로 줄여서 이제는 무수익자산 비중이 1%대로 낮아져 사실상 시중은행과 다름없는 그 건전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부실대출 자산을 없애는 건 좋지만 새롭게 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익이 없을 텐데 어떻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들 세 저축은행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발로 뛰는 영업을 실천에 옮긴 점입니다. 이 무수익 자산만 털어내기만 하면 수익되는 사업을 사실 할 수 없습니다. 무수익 자산을 털어낸 만큼 새로운, 그렇지만 부실이 나지 않는 튼실한 대출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영업점 직원들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경우 우리은행 퇴직자들을 부장으로 앉혀서 부하 저축은행원들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손수 보여준다는 것이죠. 대출 신청자를 꼼꼼히 따져보고 현장에는 꼭 찾아가 담보물을 체크하는 등 대출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BS저축은행의 경우 재래시장 전담반을 꾸려 2인 1조로 행원들을 통해 주변 시장을 담당하게 합니다. 재래시장 상인들과 인간적인 친분을 쌓는 등 관계 설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부실 내지 연체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수대출의 진화된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실 자산의 과감한 정리와 발로 뛰는 영업 두 가지를 충족한 저축은행이 들기 때문에 내년 회계연도에는 더 큰 순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저축은행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새 저축은행들의 그 예대율을 보면 실감이 날 것도 같습니다. 이 BS 저축은행은 인수초 예금 대비 대출률이 50%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예대율을 92%까지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수신금리까지 올려서 예금을 더 유치하고 이어서 이제 대출까지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저축은행도 2년 전 예대율이 73%였는데 현재 87% 수준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특별 판매 상품을 반짝 판매해서 일주일 만에 300억 원의 예금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60%였던 예대율을 90%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거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이 좋은 대출자를 선별해 대출 자산을 튼실하게 한 저축은행인 만큼 저금리 기조에 있는 이런 시대에 금리 메리트가 아직은 0.1%포인트에서 2% 정도 차이가 있는 그런 저축은행들이 고객들이 돈을 믿고 맡기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금융부 신무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55인치, 65인치 국면 UHD TV를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3 개막 하루 전인 5일, 독일 베를린 만국 박람회에서 진행한 사전 부스 투어에서 이 제품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국면 OLED TV는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선보인 이후 세계 곳곳에 출시됐으나 국면 UHD TV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65인치 UHD TV 가격이 890만 원이므로 같은 크기의 국면 UHD TV 가격은 1,0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요타의 대표 자동차인 코롤라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4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코롤라는 1966년 말 출시된 이후 4년 만인 1970년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넘겼습니다. 1997년 2265만 대로 폭스바겐의 비트를 제치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된 이후 현재까지 그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도요타 관계자는 코롤라는 도요타의 성장과 전 세계적인 마이카붐을 주도한 자동차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해외 판매량은 각각 1225만 대와 2777만 대입니다. 1937년 도요타 창업 이래 76년간 판매한 자동차 5대 가운데 1대가 코롤라인 셈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어긴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상습법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사업주를 심의합니다. 해당 사업주가 부당해고 등 육아휴직 규정을 위반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기업 이름을 공개합니다. 한국전력이 전력 분야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전은 포트라, 동반성장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서 한전은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및 동반 진출 사업을 자체 개발 운영하고 포트라와 동반성장위원회는 해외 시장 정보 제공, 해외 무역관에서 중소기업의 지사 역할 수행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조한익 사장은 협력 중소기업 수출 촉진 브랜드 사업인 캡코 트러스티드 파트너로 선정된 65개 협력기업 대표에게 일일이 인증서를 수여하고 이들 기업의 성공적 해외 시장 진출을 기원했습니다.
9월 6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